2019 바둑TV 대 마스터스 16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벌어진 16강전에서 송지훈, 신민준, 이동훈 선수가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지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역시 상위 랭커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송지훈 선수는 자신보다 랭킹이 높은 원성진 선수를 꺾었지만 그 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판의 대결에서는 이 상위 랭커들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특히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강유택 선수를 상대로 상위 랭커의 힘을 보여주면서 완승으로 대국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초상위 랭커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출전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2019 바둑TV 대 마스터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관하고요.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진 지명식으로 치러졌던 32강 토너먼트가 끝이 나고 16강전 토너먼트가 진행 중인데요.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이라고 하죠.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8강 3자리가 채워졌습니다. 8강에 남은 자리 단 5자리 뿐인데요. 16강전 아직 이 빅매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바둑계 3톱 기사라고 할 수 있는 랭킹 1위 신진서 선수, 그리고 랭킹 2위 박정환, 3위 김지석 선수가 아직까지 대국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의 대결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오늘 대결을 치르는 신진서 선수와 바로 내일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가 연이어 대국을 펼치기 때문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시영 선수는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신진서 선수는 막차로 또 16강에 합류를 했는데요. 네, 일단 신진서 선수 최근에 너무나도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중간 정도 레벨 선수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 한국과 중국의 탑 랭커들을 연이어 꺾으면서 네. 김지석 선수에게 GS 칼텍스배에서 3연승을 했고요. 그 외에 뭐 한국 시합에서는 이세돌 선수나 이지연 선수를 꺾었고 또 뭐 중국 갑조 리그에서 터자시 저우루이양 선수 이런 이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선수들을 꺾으면서 1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리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 최근 갑조 리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폭발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승 1패, 이 전체 기사 중에서 승률이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엄청난 기세로 지금 폭주 중에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성적뿐만이 아니라 뭐 LG배에서도 랴오이아너와 미이팅이라는 중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지금 8강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 뭐 한국의 탑랭커나 중국의 탑랭커나 모든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가 꼭 세계대 우승까지 이어지리라 이런 이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진시영 선수도 사실 최근에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결에서는 중국의 이 인류 기사인 스웨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 전에 4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 이 인류 기사인 최철환 선수를 꺾었고 32강에서는 속기에 굉장히 강한 한웅규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피셔 방식이나 최근의 기세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웅규 선수에게는 또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진시영 선수는 가장 먼저 32강전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 한 2달이 거의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대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합을 치른 지도 약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약간 실전 감각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뭐 이 선수가 가만히 놀고 있었을 리가 없겠죠. 신진서 네. 선수를 상대로 분명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오늘 대결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경기에 앞서 먼저 두 선수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영 7단과 신진서 9단의 만남입니다. 두 선수 단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네요. 네, 지난해 있었던 바둑리그 5라운드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고요. 두 선수 최근에 기세는 둘 다 좋지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진서 선수가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진시영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통산 전적을 보더라도 이 신진서 선수 7할을 웃돕니다. 네, 사실 뭐 저 성적이 엄청난 성적이죠. 뭐 조은현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 뭐 이세돌 구단, 그리고 현역 레전드인 박정환 구단 등 뭐 레전드 기사만이 70%를 웃도는 그런 성적을 기록 중인데 신진서 선수도 72.8이라는 엄청난 통산 전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승률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두 선수 대국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6
16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진시영 7단 그리고 신진서 9단이 만났습니다. 먼저 진시영 7단의 모습입니다. 자, 돌고래를 닮은 진시영 7단입니다. 네. 재미있는 내용을 또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고요. 돌고래라는 별명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붙여진 별명이고요. 선배 기사들도 진시영 선수에게 돌고래라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심지어는 후배 기사들도 선배에게 돌고래라고 부를 정도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진시영 7단. 본인 스스로 채점을 한 이 자신의 그 객관적인 지표에 전체적인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좀 중간 점수를 주었지만 멘탈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진시영 선수 과연 오늘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최근 이 선수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뽐내는 선수가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비수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별명이에요. 네, 본인이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어울리는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인터넷 바둑 사이트 아이디도 비수입니다. 네, 자 본인의 그래프에서는 꽤 균형 잡힌 그래프를 만들어줬는데요. 멘탈 면에서는 좀 자신이 없었을까요? 약간 신진서 선수가 이런 면은 있습니다. 강자에게 좀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잖아요. 자신보다 조금 그 커리어가 앞서 있는 박정환 선수나 허재 선수를 만나면 좀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런 면에서 본인의 멘탈 점수를 좀 낮게 책정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사실 남들이 평가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전투력과 수익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점이 그 부분 바꿔치기에 대한 판단력이나 형세 판단 능력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형세 판단 능력에 만점을 줬습니다. 자, 최근 한국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한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번째 16강전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 신진서 선수 정말 좋습니다. 2019년 36승 9패예요. 네. 그리고 많은 기전에서 예선을 치르지 않고 바로 시드로 직행을 해서 본선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강자들을 많이 상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중간에 이 페어 대국을 포함한다면 무려 16연승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접은 기억이 이제는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혼자 해도 이기고 둘이 해도 이기고 그냥 이기는 선수입니다. 최근의 기세는요. 네. 마지막으로 패한 것이 마인드 게임즈였는데요. 그때 미히팅 선수에게 패했지만 얼마 뒤에 LG배에서 이제 미히팅 선수에게 그것을 안갚음했고요. 확실히 최근의 기세는 너무나도 무섭고 단 한 가지 이제 신진서 구단의 2019년 숙제가 있다면 역시 중국의 커제 그리고 한국의 박정환을 넘어서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목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GS 칼텍스배 2연패를 했고요. 또 백령배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역시 그때도 상대가 커제 선수였습니다. 네. 게다가 뭐 영봉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그 결승 2국에서는 제대로 된 찬스도 잡지를 못했고요. 아직까지는 커제 구단을 만나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갑조 리그에서의 유일한 1패도 커제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커제 선수가 신진서 선수의 천적이라고 봐야겠는데요. 항상 평소에 신진서 구단을 보면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허튼 소리 안 하고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면 실없는 소리 없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말을 하고 네. 항상 어떤 걸 평가할 때도 그냥 냉정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그런 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정환 선수나 커제 선수에게 조금 약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저 선수들보다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랭킹이 높고 약간 랭킹이 낮은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는 것도 아마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생각,
이런 게 아마 신진서 구단에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이 내적으로 좀 마음의 벽을 깨야 하는 것도 숙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상 네. 이런 신진서 구단이 한번 박정환 구단이나 커제 구단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내가 위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반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의 2019년 그리고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자, 진시영 선수는 32강전을 치를 당시만 해도 한국 랭킹 50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3계단을 끌어올렸어요. 네,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전반적인 승률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에서 김재나 김희수 선수를 꺾을 때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지를 못했지만 64강전에서 시드를 받아 직행했던 최철환 선수를 꺾으면서 거기서부터 기세를 타고 있고요. 32강전에서도 혈전 끝에 장기전 승부 끝에 한은규 선수를 꺾고 지금 16강에 합류해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양걸침으로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역시 서로 받아주는 흐름보다는 받아주지 않는 이 반발하는 흐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발하는 흐름이 많기는 한데 여기 걸침보다는 사실 여기 걸침이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이유가 이쪽으로 양걸침을 했을 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서 걸쳤던 백의 이 한 점이 여기 흑돌에 대한 충머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전처럼 이곳이 아니라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네. 그때는 흑이 여기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은 여기 끊는 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시영 선수의 착수는 조금은 이색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극초반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유행에선 살짝 비껴난 쪽으로 이제 걸침을 했고요. 역시 반대쪽에서 붙여가서 뭔가 준비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32강 지명식에서도 이세돌 구단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신진서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꺾고 대신 올라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 그 진시영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조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진시영 선수와 한은규 선수가 두고 신진서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진시영 선수는 이세돌 선수와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로 갔고 네. 한웅규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를 갔거든요. 결국 두 선수 모두 그 바람은 실패로 끝났어요. 인연이 엇갈렸어요. 자, 최근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정석 형태인 것 같은데요. 네.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으로 좁게 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좀 더 강렬하게 노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큰 뜻은 그것이고요. 또 백이 여기를 받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이어야 돼서 흑이 이렇게 벌릴 수 있다면 이미 흑은 만족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냥 여기를 붙이는 것은 여기를 당해서 좀 모양이 흑이 너무 호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두거나 혹은 뭐 이런 데를 어깨 짓는 수도 사용이 되고요. 네. 자, 신진서 선수는 안쪽에서 밀어갑니다. 두 선수 모두 이 형태에 대한 연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착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시영 7단과 신진서 9단. 오늘 좀 비슷한 의상을 입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최근 선수들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이 비슷한가요? 얼마 전에 이 신민준 구단과 홍기표 8단이 대결을 했는데요. 두 선수의 외모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정만 생기나요? 자, 오늘은 좀 의상이 비슷한 듯 합니다. 진시영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바둑판을 벗어났을 때 그때의 느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좀 더 활발한 느낌이고요. 뭐 예를 든다면 신진서 선수는 그
단체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시영 선수는 뭐 최근에 특히나 축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U20 월드컵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진시영 선수가 프로기사 축구에 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은 일을 다 해요. 상대 팀을 잡고 운동장 잡고 연락 돌리고 몇 명이 참가하는지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네. 프로기사 축구회 이름은 뭔가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 이름이 없나요? 네. 이름이 있긴 있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FC 알파고인데요. FC 알파고요. 네. 근데 뭐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을 많이 못 봐서 게다가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FC 알파고 정도로 불리려면 꽤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또 헷갈렸는데 FC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고 유나이티드네요. 제가 그 팀에서 네. 그 고문이라는 명목하에 아, 가끔 밥도 사고 뭐 그러고 있는데 고문은 직접 뛰지는 않나요? 네, 저는 뛰지 않습니다. 뛰면 큰일 납니다. 저도 큰일 나고 팀도 큰일 납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이 프로기사 축구회 이름이 비마 축구단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옛날 일이죠. 예. 90년대에 만들어져서 네. 제가 2000년에 프로가 됐는데 제가 한 2003년쯤에 그곳에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최근에는 알파고 유나이티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은 지어놨는데 저희들끼리 뭐 부를 때 그냥 축구에 나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름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축구에 발맞춰서 한국의 어린 선수들도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경기 보셨나요? 저는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꼭 자지 마시고 네.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박정상 위원은 거리 응원 가시나요? 아니요, 저도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 항상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요, 좀 세계 대회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만큼의 결과를 또 보여주지 못하곤 하니까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주변의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 역대 한국 바둑계 1인자들이 워낙 또 잘해줬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신진서 구단도 그렇고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뭐 이 선수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네. 아마 본인의 어떤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만 조금 바꿔낼 수 있다면 분명 중국의 탑 기사들을 모두 누르고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또 세계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TV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또 출전권을 얻게 됐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출란배를 앞두고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강행군을 펼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이제 대타로 출전을 했고요.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짜 티켓 하나 얻었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가 또 속기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니까 이번 대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입단한 지도 이제는 꽤 구력이 된 선수인데요. 세계대회에서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대회 본선에 이름을 몇 차례나 올렸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리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약 10년 전의 모습인데요. 네. 그때 활약도 대단했고요. 그 이후에도 맹활약을 하다가 박정환 구단에게 딱 막혀서 아쉽게 8강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백령배 8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대회에서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시영 선수를 보면 좀 기세를 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곤 했는데요. 네,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시즌이었던 2014년에는 또 15연승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굉장히 유쾌하고 좀 긍정적이고 웃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한번 이 신바람을 타면 신바람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세를 타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최근에 이 기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신바람 바둑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하나 밀어만 두고 다시 하변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한 칸 뛴 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느는 수와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 늘었다면 흑이 여기를 마늘모로 하고 백이 여기를 꽉 잇고 흑이 여기를 벌리고 백돌이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을 다가서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진행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지만 실전은 좀 더 가벼운 선택을 했고요. 지금 여기 한 칸 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흑도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뭐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백도 여기가 아직까지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과연 어떨지. 지금 신진서 구단은 여기와 여기 두 곳이 약했는데 먼저 아래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시영 실단이 이 흑 3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반은 인공지능 그래프가 주로 백에게 조금 점수를 더 주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팽팽합니다. 신진서 구단의 초반은 유명하죠. 일단 초반을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인공지능과 함께 훈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정말 초반에 좀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나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 바둑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두 찍어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찍어봤던 변화는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게 또 하나 실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력 면에서 엄청난 것 같아요. 찍어보면 웬만하면 기억을 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32강전에서 또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네.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줄곧 백이 승리를 거두곤 했어요. 네.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이 거의 지질 않죠.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매년 해가 지날수록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에게도 처음에는 거의 이기질 못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지질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점이 지난해 GS 칼텍스배 결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죠. 2대2 상황에서 최종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큰 승부에서의 일전이 보면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을 테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역시 이 박정환 그리고 커지 선수에게도 단 한 번의 그 기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역대 1인자들의 계보를 보아도 이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넘어서기까지 쉽지가 않았고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물론 뭐 그 이후에 엄청난 그런 전설을 써내려간 기사이지만 이창호 구단에게 제대로 된 번기 승부로 딱 이겨내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겨서 패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LG배에서 2003년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 번기 승부에서 또 패하기도 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패하고 그랬거든요. 뭐 응시배에서 그때 준결승에서도 패하고 하면서 평균 성적은 좋았지만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완벽하게 넘어섰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1인자를 양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창호 구단은 조은현 구단에게 1인자를 양도받을 때 조은현 구단은 스승이지만 네. 정말 인정사정 없이 번기 승부에서 밀어냈죠. 신진서 구단이 지금 랭킹 1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박정환 구단과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뭐 뺏겼다 뺏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접전 중이고요. 앞으로 이 한국 랭킹 1위를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달 54점을 추가하면서 1만 점을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박정환 구단을 넘어섰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개인적으로 네 번째 한국 랭킹 1위인데요. 두 선수는 이렇게 랭킹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평소 이야기를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눠보진 않았지만 특히 신진서 구단은 어차피 그것보다는 세계대회에서의 성적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커제 구단을 상대로 한 그런 성적 이런 면에서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랭킹 1위 자리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착수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를 둘 때 보통은 이제 밀어가는 행마가 마늘모 행마보다는 많지만 밀어가는 행마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둘러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앙 탈출하기 위해서 이쪽을 두었고요. 또 여기를 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찌르는 것을 백이 노릴 때 다음에 여기 잡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쪽 끊는 약점을 노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입구자 행마로는 좀 다소 느슨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모양이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느낌상 이 수는 안 좋은 수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예전에 바둑계에는 팽배했다면 최근에는 그냥 점수로 딱딱 체크를 해서 이 수가 좋은 수다, 나쁜 수다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좋지 않아도 저런 식으로 모양은 좀 좋지 않아도 이 수가 최선이면 예전 같으면 아 그래도 이 모양은 좀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바둑TV배 마스터스 중계에 앞서 중국 을조리그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을 했어요. 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 1라운드에서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보면 뒤로 갈수록 한국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서인지 자국 기사 간의 만남이 많더라고요. 중국 을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긴 팀은 이긴 팀끼리 붙고 진 팀은 진 팀끼리 붙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좀 돈을 써서 한국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경우에는 갑조 리그 승격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 한국 선수 이외의 다른 선수들도 강한 진용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이 대부분 강해요. 한국 선수들이 네. 가는 팀은요. 그럼 초반에 한국 선수도 잘하고 팀도 이기는 경우가 많다면 나중에는 결국 이긴 팀끼리 붙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끼리의 만남이 성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나연 선수와 또 윤준상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신진서 선수가 중국 갑조 리그에서 단 1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패가 커제 구단이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커제 구단에게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김지석 구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도 큰 승부 그리고 번기 승부에서는 좀 졌지만 전체 성적에서는 50% 정도의 승률을 두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11대 9로 약간 앞서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석 선수 중국 갑조리그 성적이 3승 5패인데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커제 선수에게는 승리를 거뒀어요. 이번 그 갑조리그에서 김지석 선수의 그 승률을 보면 뭐랄까요, 약간 의적 같아요.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진 선수한테는 지고 강제안을 꺾고 네, 이쪽에서 받아다 저쪽에 건네주는 네, 그런 로빈 후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네. 자, 두 선수 오늘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30분이 넘어 있고요. 진시영 선수가 좀 일방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요? 네, 신진서 구단은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지는 않고요. 특히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속기파이기 때문에 정말 난해한 장면이나 본인이 불리한 상황 혹은 뭐 만만치 않게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장고에 빠지진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신진서 구단은 시간이 꽤 여유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진시영 실단은 시간에 쫓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진시영 실단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손이 워낙 빨라요. 네. 그리고 상대가 초읽기일 때도 상대 초를 세는 시간에 자기가 또 같이 생각하다가 번개처럼 손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진시영 선수는 한 번 더 밀어갔어요. 네. 그런데 약점이 아직 1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쪽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세라면 날일자까지 한 번 더 가고 싶거든요. 이쪽이요. 네. 이쪽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흙이 나와 끊으면
백도 일단 여기를 만일모를 하고 한 칸을 띄고. 아 근데 여기 한 방이 혹시 좀 아픈가요? 여기 한 방 당하고 이제 백이 같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백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서로 간에 충분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지키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공배여서 그런지 잊고 싶진 않아요. 네. 아까 이수로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흙이 여기를 오니까 이쪽을 잇는 진행이라서 좀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흑돌이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연결해야 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시영 선수도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전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이쪽을 눌러서 받는 방법,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여길 나와 끊으면 귀는 귀대로 살고 중앙은 중앙대로 타게 하는 이런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 날일자입니다. 중앙이요. 흐름을 구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일단 여기 나와 끊었을 때 확실히 백돌이 있다면 나와 끊는 강도가 그만큼 약해진다라는 뜻일 텐데요.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일감으로는 붙여서 나오는 수가 떠오르고요. 붙이고 늘고 뭐 이런데 눈목재로 나오는 수가 떠오르고요. 별 고민 없이 붙여갑니다. 자, 이번 16강전 기대되는 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 김지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경기고요. 또 기대되는 경기라면 이 박정환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경기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전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역시나 박정환 선수가 올해 한 차례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8강전에 올라온다면 상대가 이동훈 구단이거든요. 네. 어제 저는 이동훈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선수가 올라오더라도 뭐 나의 승리는 불변일 것이다라는 그런 네.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죠. 원래 이동훈 선수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전형적인 답변, 겸손한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비슷한 인터뷰가 많으니까 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32강 또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둑TV에 진행을 했는데요. 선수들의 좀 패기 넘치는 인터뷰가 오히려 좀 더 윤활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나의 재미거리 또 볼거리를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선 진시영 실단도 인터뷰를 좀 재미있게 하는 그런 기사로 알려져 있고 신진서 구단은 글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미 면에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앞서 신진서 선수가 평소에 뭐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도 약간이라도 농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걸 아예 안 해서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국가대표실의 다른 선수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진서가 농구하는 거 들어봤어라고 했는데 안 들어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또래 기사들한테도 별로 농담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진중한 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싸움의 이 관건은 여기 나와 끊는 수를 어떻게 노리느냐인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흑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일단 여기가 집으로도 큰 자리이고 여기로 오는 순간 전체 흑돌도 미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모양 안 좋게 나와 끊었다면 이 백돌에 대한 통렬한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나와 끊기보다는 한 템포 늦출 확률이 높고요. 우측에서 날일자를 향했습니다. 좀 백을 역시 압박하는 의미일까요? 네,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 흑이 약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나와 끊는 것은 한 점을 버리면서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백의 모양에 대한 급소이기도 합니다. 자, 진시영 선수도 입구자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두었고요. 서로 여기는 정말 두기 싫은 게 지금 느껴지죠. 지금 여기를 흑이 나와 끊는다면 나와 끊고 백이 받을 때 날일자 간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백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신진서 9단과 진시영 7단 두 선수 간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9단 그리고 한국 랭킹 37위 진시영 7단이 만났습니다.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뭔가 긴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갑자기 돌과 돌이 맞붙었고요. 여기를 한 칸을 뛰니까 여기를 밀어갖고 우지끈 끊었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와 마늘목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였는데 지금 이 한 칸에 대해서 2로 반발하고 3으로 재차 끊어간 수, 이 두 수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워낙 또 전투적인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진시영 선수는 어떤가요? 진시영 선수도 먼저 걸어가지는 않아도 상대가 걸어올 때 그것을 맞받아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피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진시영 선수가 이렇게 두기에는 여기 하나 밀리는 게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반발해서 뭐 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백이 유도를 했습니다. 일단 신진서 9단도 우지끈 끊어갑니다. 끊어가는 자세 자체는 빈삼각이어서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이쪽의 형태는 빈삼각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받지 않으면 당장 나와 끊어서 백이 다른 곳에 흑의 약점을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찔러도 넘고 이렇게 이어가면 결국 이런 식으로 돼서 수상전이 될 수 있는데요. 흑은 뭐 이런 데 끼우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수가 빠릅니다. 끼워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수는 흑이 빠르죠. 네. 그렇다면 백도 연결은 좀 불가피하겠는데요. 네,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 방법에 있어서 뭐 그냥 여기를 이어서 받을지 아니면 여기를 찔러서 지금 두 점을 잡고 연결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볼 타이밍인데요. 이 수가 가능하다면 백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집으로는 조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맛은 상당히 고약한 게 또 사실이라서요. 뭐 이런 데 끼우는 것도 약간 맛이 나쁘고 집으로는 약간 이득이지만 뭐 이쪽에 흑돌도 오고 해서 그 득실을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자, 흑이 먼저 중앙으로 손이 향한다면 백 두 점이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진시영 선수 생각은 여기에 있는 흑돌도 아직은 못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 두 점이 당장 잡히지만 않는다면 실제로 여기 강력한 백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흑돌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AI 그래프도 팽팽한 수치 혹은 백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쪽에서 그 형태에 대한 이해 충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밀어갔을 때에는 흑이 여기 나와 끊는 것은 백이 여기를 받았을 때 이 두 점이 당장 공격이 크게 안 되고 흑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별게 없다라는 판단이고 신진서 선수는 그럼에도 지금 여기를 끊어갔기 때문에 뭐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좋은 진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쪽을 백이 받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받고 나면 여기가 두 점머리 때리는 게 부분적으로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나오면 흑이 계속 이쪽을 돌을 추격하면 추격할수록 이 흑에게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분 좋은 데를 두다가는 방향이 오히려 흑에게 좀 압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흑도 좀 고민이 되죠. 그냥 이쪽을 한 칸 뛰어나오면 백도 이젠 두 점머리를 방어하면서 같이 뛰어나오면 되니까요. 자, 진시영 선수는 연결하기 전에 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혹시 백이 이 자리를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연결 안 하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두면 저는 좀 백이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뭐 이쪽을 노리기에도 흑이 뒤로 받아서 어차피 결국 이쪽으로 돌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괜한 손찌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대국을 한다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놓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동등한 입장에서도 왠지 시간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확실히 속기파입니다. 평소 뭐 시합 때도 그렇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조금 좀 몸이 좋지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대국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저우리양 선수와 대국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저우리양 선수가 속한 팀이 라싸 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티베트 쪽에 가서 이제 고산지대에서 대국을 펼쳐서요. 네. 되게 뭐 고산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실제로 팀에서는 기권하기로 이미 다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권패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국 직전에 뭐 신진서 구단이 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제 대국장에 입장을 했고 상대가 저우리양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대국을 펼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결국은 뭐 가볍게 이겼고요. 완승이었고요. 네. 시간 사용도 별로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우루이양 선수 좀 마음이 아팠겠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고 신진서 구단의 정신력도 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체력적으로 정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워낙 그 먼 거리에서 네. 이렇게 대국을 치르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서 대국을 치른 것 같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혹시 티벳 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쪽, 네. 쪽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쪽 그쪽 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국가대표 코치로 있으시면서 네. 중국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항저우 부근에서 아. 치러져 가지고요. 뭐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네. 가면은 끝이 나고 가장 멀리 갔던 게 신진서 구단과 함께 지난해 천부배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이 아쉽게 천야오의 선수에게 패했는데 네.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가 제일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청두로 갔었는데요. 한 3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비행기로. 중국에서 3시간이면 뭐 네. 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인천공항에서 한 3시간 30분 정도? 근데 제가 나중에 지도로 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꽤 이 서쪽이더라고요. 흔히 저희가 그 유명한 삼국지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그 총나라가 있던 그쪽 수도입니다. 유비가 있던 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을 많이 가더라도 또
주로 갔던 곳에 많이 가시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녀온 곳 중에서는 어느 도시가 가장 좀 잘 맞던가요? 요즘 뭐 중국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깨알 꿀팁을 얻어보고자. 아, 네. 딱히 그런 게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뭐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서 아마 네. 그런 것 같고요. 다 그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도 잘 입에 맞아서요. 가끔 이 기사들에게 어느 도시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답변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합을 하느라 거의 네. 호텔에만 있다가 돌아오니까요. 네. 자, 진시영 선수가 중앙으로 방향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수를 이렇게 노타임으로 둘 수가 있는 수인가요? 지금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이어서 여기가 끊는 게 사라진다라는 판단 하에 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거의 노타임으로 호구 쳤습니다. 진시영 선수 지금 표정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네, 역시 이어가죠. 네, 이었어요. 이때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없다면 다음에 흙이 여기 젖히는 걸 당할 수도 있고 여기를 두면 지금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먼저 갈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서로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와 끊는 자리는 흙이 곤란한 건가요? 한번 보죠.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백이 여기가 항상 선수가 되는 게 이제 아까와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럼 수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를 하나 붙이고 백이 원하는 대로 수순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찝은 다음에 이쪽으로 끊습니다. 반대쪽으로 끊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꽉 이으면 두 집을 내고 사는 것과 여기 네 점을 잡는 게 맛보기가 된다. 이게 진시영 실단의 판단입니다. 그럼 진시영 선수는 흙이 나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중앙에서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진시영 선수가 이수를 두니까요. AI는 백의 수치를 깎아버렸는데요. 네, 아주 약간 깎아서 여기서 어느 한쪽이 완벽히 무너지는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저 정도의 5대5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겠죠. 아마 이수가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악수이다 보니까 다음에 흙이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막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안에서 삶을 확보하러 갔을 때 그리고 타협이 됐을 때 약간 흙이 둘만하다 뭐 이런 식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같이 여기 한 칸 띄고 일단은 흙이 좀 답답합니다. AI를 떠나서 제가 흙이라면 좀 갑갑할 것 같은데요. 백은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또 좌상귀도 지켜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이 신진서 구단이 여기 나와 끊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노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관건이고요. 앞서 상황에서는 여기를 결국 백돌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자충이 채워지면서 여기 단수가 됐잖아요. 근데 흑돌이 여기 몇 개만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만 돼도 아까 형태에서 4점이 잡히진 않습니다. 좀 방비가 되네요. 네. 그래서 중앙 쪽을 이용해서 이쪽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끊는 것을 노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수익기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백도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또 막아서 행마를 하고 싶기도 한데요.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할까요? 네, 머리를 여길 두들겨 때리고요. 보면 네. 이제 붙였을 때 여기를 끼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끼울 수 없다면 뒤로 젖혔을 때는 호구를 쳐서 흙이 좋은 자세로 탈출이 가능하고요. 네. 또 여기를 넣는 것도 뭐 자체로는 흙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긴 했지만 백도 좀 약해지면서 흙이 이쪽 부분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끼우는 게 관건인데요. 끼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갔을 때 계속 틀어박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4점이 좀 고립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한 칸 뛰는 게 일감일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쉽게 둔다면 백이 한 칸 뛰고 이렇게 내려서고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한 칸 뛸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
좀 더 이쪽 부분에 이제 탄력을 주는 그런 작전도 있습니다. 어차피 흙이 한 칸 뛴 교환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가까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일리는 있습니다. 네. 단지 흙도 이제 여기를 두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민이 분명 됩니다. 뒤쪽에서 입구자로 행마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붙여서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안 알려주시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순환후기상으로는 여기를 두고 한 칸 뛸 때 이제 붙인 것과 똑같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뭐 제 일감은 이 수였지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려면 이렇게 붙이고 뭐 흙이 만약 늘어만 준다면 이거는 백이 더 좋은 자세입니다. 흙도 물론 이제 약간 모양을 비틀어서 여기를 붙이거나 이런 데를 두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비틀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는 진시영 선수는 결국은 여기 뒤로 다시 손이 돌아와서 지켜두었습니다. 네, 좀 더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켜두었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이 그래도 당장은 뭔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자리인데 실전은 지켰네요. 흙의 안형을 좀 파호하는 의미도 있을까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흙도 자체 내에서 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기를 안 받았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수단을 보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흙이 이런 데 올라서는 게 조금 신경 쓰였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올라섰을 때 이렇게 이으면 지금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를 잇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까와는 달리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메우는 게 선수가 아니니까요. 대신에 백은 이제 여기를 끊는 수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은 되는데요. 수상전은 어느 쪽의 승리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아주 치열한 수상전인데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면 이게 지금 이쪽이 자충이 채워졌어요. 백이 이 자충을 이겨내려면 이런 데를 끼워야 합니다. 미리. 또 그럼 이제 여기 따내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약간 곤란하다고 본 것 같네요. 여기를 백이 흙이 올라서는 것을 백이 두려워했습니다. 올라섰을 때 이런 데를 두고 뭐 이렇게 쌍립으로 견디는 것도 뭐 이곳에 역습을 가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싸움이 됐을 때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결국 진시영 선수가 먼저 복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애초부터 지금 여기 3점을 흙이 잡는 수법은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백은 먼저 성공을 가해서 흙이 여기를 잡으면 다음에 여기 틀어 막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뒀던 거고요. 신진서 구단은 여기를 믿고 이 흙돌은 잡히지 않는데 그 전에 최대한 이 나가는 의미였을 것 같네요. 이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수를 보니까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 흙은 다시금 한 칸을 띄워두었고요. 자, 이제는 백도 좀 방향이 고민이 되겠어요. 귀 쪽에서 받아두느냐 혹은 변으로 향하느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약간 짜장과 짬뽕인가요? 짜장 짬뽕 뭐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들여다보고 여기 귀를 받으면 네. 이게 짬짜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받았을 때는 이쪽으로 흙이 머리를 내밀지만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여기 붙이고 재차 틀어막는 게 가능해서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양쪽을 좀 차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쪽을 받는 게 일단 일감입니다. 뭐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지 이수가 정수인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선수 끝내기를 당할 때 나중에 그 문제도 있고 또 백이 나중에 이쪽 들여다보는 활용을 했을 때 귀 쪽에 약간 뒷맛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쪽이 나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귀를 받는 게 저의 일감입니다. 네, 박정상 위원은 짬짜면을 좋아하시는 걸로. 네, 좀 욕심이 많네요 제가. 진시영 선수는 어느 쪽일까요? 이건 짜장인가요? 짬뽕인가요? 이거는 둘 중 하나겠죠. 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는 좀 흙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네.
초반 굉장히 강한 또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진시영 선수가 그래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둔수가 냉정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서는 수도 있고 아까 상황에서 네, 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붙이고 나서 백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찝어서 흙이 이을 때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둬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수익기였잖아요. 혹시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찝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여기를 잇기 전에요. 아, 연결하기 전에요?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은 수가 되긴 이건 되네요. 그렇다면 역시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일 것 같네요. 여기를 올라섰을 때 역시 여기를 올라섰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시영 선수가 여기 받는 수도 냉정했고요. 네,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앞서 벌어진 16강전에서 하위 랭커가 승리를 거둔 경우는 이 송지훈 선수뿐이었는데요. 진시영 선수는 송지훈 선수보다는 랭킹이 7계단 낮습니다. 자, 신진서보다는 변 쪽으로 붙여갑니다. 일단은 이쪽 변으로 탈출하는 것과 귀로 어떻게 파고드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이 흙의 생사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보다는 좀 바쁜 상황이고요. 진시영 선수 별다른 고민 없이 막았고요. 네. 자, 백은 이곳까지도 연결을 해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귀를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이 흑도를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늘고 이을 때 귀 쪽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신진서 선수도 당연히 이제 중앙 쪽을 노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도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늦춰서 이렇게 받았다가는 흙이 뭐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느낌도 있고요. 아마 아까처럼 흙이 모양을 맞이한다면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남았습니다. 붙여서 여기를 나가면 그때 끊고요. 상당히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시영 선수는 어느덧 생각 시간 10분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팽팽하게 싸우고 있고 오히려 뭐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인공지능 형태의 분석인데 진시영 선수가 랭킹 37위임에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갈지 조금 늦출지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요. 네, 갈등이 되겠어요. 네, 갈등되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여전히 28분 가량이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늘었다는 것은 여기를 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여기를 받고 이 끼우는 걸 노리나요? 제가 지금 생각 못했던 방향이라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끼우는 것을 노리면서 이쪽을 대응한다면 흙도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한데요. 원래는 흙이 이런 곳을 둬서 이렇게 끊고 싸워야 되는데 네. 여기가 연관되어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기를 끼우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나오고 여기를 끊고
틀어먹나요? 네, 백도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잡고요. 안에서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살기 때문에 백이 계속 공략을 한다면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흙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끊고 이렇게 젖혀서 나오거나 뭐 어떻게 두더라도 복잡합니다. 실전은 네, 역시 여기를 뒀다는 것은 여기를 둘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싸움은 좀 백도 부담스러운 싸움이어서요. 이게 좀 더 무난한 진행일 것 같고요. 또 옆으로 붙여갔습니다. 백은 바로 뚫어가는 자리는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중앙 쪽의 모양은 꽤 두텁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를 밀고 나갈 때 밀고 이 백이 지금 두 집 내고 살기만 하면 안쪽의 흑도를 전부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에서 쭉 밀어서 살기 위해서는 7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딱 넣는 순간 밀면서 7개가 되고 백이 살 수가 있죠. 네, 이것은 딱 4집이 납니다. 네. 그럼 흙은 한 템포 빠르게 6개일 때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끊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막상 어렵네요. 단수 치면 지금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3분 남았습니다. 나가고 이거 흙도 확신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반대쪽에서 칠 수도 없는 거죠. 흙이 이제 반대쪽에서 치면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이 되거든요. 네. 이 싸움은 또 어떨까요? 이 싸움은 백쪽이 좀 유리한 싸움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6수고 여긴 5수인데 흙이 귀를 이용해서 뭔가 수를 늘려야 되는데 백도 여기 젖히는 것을 이용해서 수를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수상전입니다. 칼을 빼드나요? 만약 그게 조금 어렵다면 이런 데를 붙여서 뭔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응스타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또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큰 자리가 남아있긴 하네요. 여기 두면 신진서 구단이 대충 처리하고 또 이쪽을 간다? 뭐 이런 게 두려울 수 있고요. 진시영 선수가 먼저 찔러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네, 그냥 여기 들여다보는 거 하려는 거네요. 나중에 찌르면 이렇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매력을 느껴서 지금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선수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흙도 얼추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진행은 백이 확실히 나쁘진 않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흙이 받을 때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안정시킨다면 백이 곳곳의 실리와 중앙 쪽의 두터움이 좀 돋보이는 형세입니다. 지금은 진성 7단 선택이 형세 판단에 의한 선택인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변화도 어려웠지만 사실 좀 확신을 갖기 어렵고 시간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이 좀 현실적입니다. 네. 또 이것으로 백이 우세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선수를 잡는 것도 꽤 중요해 보이고요. 우하귀에 누가 먼저 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하다면 백이 지금 당장 우하귀로 향하면 어떨까요? 지금 갈 수도 있고요. 여기 하나 밀어두고 가는 것도 있고 제가 백이라면 여기 하나 밀어두고 여기 갈 것 같습니다. 여길 가서 두 칸 벌리는 것과 귀를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네, 밀었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진지영 선수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두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말이죠.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편해 보입니다. 네. 곳곳에 실리가 돋보이고요. 중앙의 모양도 좋습니다. 이쯤 되면 신진서 선수도 조금씩 조급해지지 않을까요? 네, 좀 초조할 것 같은데요. 상대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네.
보면 그 약간 애매했던 선택들 있잖아요. 부분 여기를 밀어갔던 선택이나 여기서 뚫지 않고 여기를 그냥 쉽게 처리한 선택, 이런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진시황 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붙여갑니까? 자, 유리한 김에 오히려 이 형세를 좀 더 굳히려는 걸까요? 오히려 강하게 누워갑니다. 이거 신진호 구단 글쎄요. 네, 뛰어들까요? 뛰어드는 것도 충분히 생각이 들고, 일단 진시영 선수가 생각이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받아주면 늘어주면 그때 가겠다는 건데, 이건 좀 욕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해서 백이 분명히 좋은 형세임에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는 역시 고민 없이 뛰어들었고요. 백도 이 붙여간 수의 의미를 살리려면 계속해서 좀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포기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근데 지금 포기를 하면 원래도 흙이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백이 여길 붙여서 여길 뛰어들었는데 포기한 것이니까 좀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네. 뭔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일감으로는 여기 젖히는 수가 떠오릅니다. 여기 젖혀서 늘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끊는 것을 노려서 이 103점이 바깥쪽으로 탈출만 가능하다면 이제 중앙 쪽 흑돌도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쪽을 나가면 근데 나가는 모양도 뭐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두면 여기 갖다 붙여서 바로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백도 뭐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왠지 앞서 살펴봤던 그림 정도라면 신진서 구단은 격하게 환영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줬습니다. 네. 자, 진시영 선수 이제 정말 시간 없습니다. 이수는 지금 좋은 선택이 분명 아닙니다. 이수 자체도 지금 저희가 이제 참고도로 살펴본 바로는 좋은 수 같지가 않고, 지금의 유리한 형세와 지금의 얼마 없는 이 사용 시간,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도 이렇게 치열하게 붙여간 수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좀 일방적으로 당했던 신진서 구단에게 좀 찬스가 온 느낌입니다. 여기 붙여간 수는 보면 볼수록 너무 좀 오버했는데요. 좀 과했을까요? 네. 진시영 선수도 아무래도 좀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바람을 냈을까요? 네, 진시영 선수가 앞서 이제 신바람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흥에 겨워서 네, 여기까지 붙여갔습니다. 또 신진서 선수도 이런 틈을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 30초 초읽기처럼 대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 둘, 이제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시간 공격이 엄청나게 능한 선수이고 지금 진시영 7단이 유리한 상황에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갔는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걸 좀 봐야겠습니다. 3-3을 뛰어드는 선택입니다. 일단 백이 좀 이상하죠. 여기를 이렇게 흙집을 지어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백이 먼저 뒀는데도 결국 여기 붙인 수로 인해서 이쪽이 별게 없다고 보고 3-3을 들어갔는데요. 이러면 확실히 흙 쪽이 좀 따라잡고 있습니다. AI 그래프도 100의 수치를 많이 깎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흙이 먼저 협공을 한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백이 원래 여기 붙인 게 지금 백이 먼저 뒀잖아요. 두 칸 벌리거나 혹은 지금 여기 날짜가 딱이었는데요. 여기 날짜 뒀다면 여기를 붙이는 것과 두 칸 벌리는 게 맞보기가 돼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그쪽을 선택 안 한 것은 좀 의아한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여기 둔 수가 한 수 한 집 손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뭐 활용을 하겠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무의미한 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수 손해본 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진시영 선수가 좋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겠습니다.
진시영 선수도 지금 여기 부처간 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뭔가를 나중에 뒷맛을 노릴 텐데요. 뭔가 활용을 하고 이런 데 젖혀서 활용하고 다시 여기 치받아서 받을 때 여기 치받아서 뭔가 눌러가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결국은. 네, 여기서의 진행은 확실히 백이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좀 백이 기분 좋은 형태였잖아요. 네. 이제는 좀 비슷한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제가 한번 형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흙이 큰 자리로 간다면 이런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고요. 여기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밀고 밀거나 혹은 뭐 여기 날일자를 가거나 이제 그런 쪽에 손이 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앞선 흐름에서는 이 백의 좌상귀일 때 집이 꽤 토실토실하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좀 눈에 띄는 실리일까요? 실리가 크긴 한데 일단 여기를 흙이 귀를 지키면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한 이 끝과 이 끝선으로 연결되는 정도로 집이 난다면 흙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압박인데요. 이곳은 백의 세력 아니었나요?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여기를 뭐 어떤 식으로든 받으면 이쪽을 둬서 뭐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또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넓히고 이러면 흙의 모양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붙여두는 게 확실히 해두었고요. 나중에는 이 두 점이 좀 무의미한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교환해서 나중에 이쪽 부분의 맛을 노릴 때 좀 도움을 주고자 교환을 미리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받으면 일단 흙도 여기 교환은 하나 해야겠네요. 이제는 정말 여기 끼우는 거 노렸을 때 흙 전체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백돌이 여기까지 왔다면 아까처럼 바깥쪽 약점을 노릴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벽하네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오히려 대약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백이 받으면 흙은 여기 호구 쳐서 하나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안 받을 수 없죠. 그때 이쪽 부분을 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흙의 모양을 넓히면서 동시에 백도 좀 압박을 하고요. 자, 이 정도가 신진서 구단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백도 받아주고 싶진 않습니다. 뭔가 어떤 식의 반발을 좀 할 수 있을지. 모양은 그래도 여기 건너붙이는 게 워낙 통렬해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 여기를 건너붙였을 때 한 점은 잡지만 뒤로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 백도올이 큰일 납니다. 진시영 선수는 하변을 움직이려는 걸까요? 자, 하나 치받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의도 파악이 되진 않습니다. 자, 시간을 좀 연장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중앙은 흙이 한 번 더 붙여간다면 굉장히 통렬해 보이는 자리네요. 지금 여기 일단 받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저는 진시영 선수가 좀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쉽게 국면이 정리되는 상황에서의 우세였기 때문에 사실 백이 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격차는 크지 않아도 국면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또 백이 얇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흐름에서 여기를 붙였다가 이제는 백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흐름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인공지능 형세 분석도 지금 5대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진시영 씨 일단은 지금 흐름 좀 쫓기게 되겠죠. 게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냉정합니다. 자, 그래도 장기전으로 이끌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받아두었고요.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을 일단 조금 네, 확실히 해야겠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자리인데요. 당연한 자리임에도 신진서 구단의 손길은 나왔네요. 네. 네, 받아둡니다. 여기서 흙이 고민입니다. 중앙 날일자가 일단 유력한데요. 네, 역시 손이 빨라요. 역시 그 자리 같고요. 이때 진시영 선수 이제는 여러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여기를 흙이 늘어서 공략해 들어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점점 모양이 굳혀야 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지금 저는 가장 이 바닥에서 궁금한 게 일단 진시영 선수가 여기저기 좀 첩자들을 심어놨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첩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가 이 바닥의 관건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의 다음 선택이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일단 시선은 이쪽 부근을 돌보기보다는 이쪽 부근을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시간에 쫓기죠. 여덟, 아홉, 이제부터의 바둑은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뺏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의 엄청난 쟁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가 젖혀가면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지키려는 자 간의 싸움입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